결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골드바가 몇 시간 만에 매진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커지고 있는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최고 재무 책임자인 리처드 갈란티는 전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달 끝난 회계연도 1분기에 골드바를 1억 달러 어치 넘게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티는 지난 9월 1온스짜리 골드바 상품을 코스트코 웹사이트에 올리자 몇 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트코 웹사이트에는 1온스 골드바가 2069.99달러에 게시돼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금 현물 가격인 온스당 2020.58달러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코스트코 웹사이트에서 이 골드바 상품평에 별점 4.8점을 매기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행 JP모건은 이달 초 발표한 귀금속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지난 13일 공개한 정도표에서 내년 중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금 선물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트코 측은 회원 한 명당 골드바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고 CNBC는 짚었습니다. 또 골드바는 코스트코의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2024 대선 경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를 향해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전역에 등록된 유권자 1,500명에게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43%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고 했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선 겁니다. 그런데 무소속을 다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선 격차가 이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로 31%의 바이든 대통령과 오차 범위 밖 6%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둘의 지지율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격차는 슬슬 벌어졌습니다. 전쟁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감싸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아랍계와 무슬림계 젊은 유권자들이 등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개월 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 집권 계획을 궁금해할 미국 유권자를 위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47대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에서 아젠다사 17이라고 불리며 한마디로 미국 중심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 관세율도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령화 이슈에 발목이 잡혀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엔 포크트 CNN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건강 문제를 노출할 경우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차례나 형사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선 결과를 예측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허먼 선임 기자는 투표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론조사에서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에 질려서 아예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인 7억 달러에 LA 다저스와 계약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쇼타임이라는 별명을 지닌 슈퍼스타 오타니에겐 역대 최고 선수, 유니콘과 같은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지난해엔 한 경기에서 타자와 투수를 모두 해내는 능력으로 전설적인 선수 베이브 루스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18세의 나이에 쿠리야마 히데키 감독이 이끄는 일본 홋카이도 니포넨 파이터즈 팀에 입단하며 프로야구 경력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타니는 뛰어난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깔끔한 이미지와 깨끗한 사생활 등으로 인해 브랜드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들의 러브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식을 통해 다저스 선수로서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입단식에서 오타니는 등번호 17번이 새겨진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파란색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다저스맨 오타니를 보기 위해 300여 명의 대규모 취재진이 다저스 스타디움 현장을 찾았고 입단식 중계 시청자 수는 무려 7천만 명에 달했다. 올해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오타니는 지난 10일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가 계약한 7억 달러 중 6억 8천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지급되는 지연지급 방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10년간 연봉을 2천만 달러밖에 받지 않습니다. 오타니가 이러한 계약을 한 이유는 다저스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사치세 기준으로 잡히는 연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타니는 연봉을 지연지급으로 받는 대신 절약한 돈을 팀에 투자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매체는 다저스와 오타니의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오타니가 계약서에 다저스의 지연지급으로 얻는 이득을 팀 전력 보강에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